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키워지는 통키 뉴스는 오늘 장시작 후 지금 3시간이 지난 미국 주식시장 잠시 분석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혼조세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애플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는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테슬라 모처럼 반등에 성공해서 파란불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우리 미즈놀 가족들에게는 팔란티어의 횡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관전 포인트죠.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오늘 굉장히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오늘 관전 포인트는 30불 위에서 마무리되느냐 30불 밑에서 마무리되느냐, 테슬라도 800불 위에서 마무리되느냐 800불을 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어떠한 포지션으로 매매에 임해야 될까에 대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주식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경제에 대한 뉴스를 알기 원하시면 저희 미즈놀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통기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트위터 소식입니다. 트위터가 2025년까지 임원의 최소 25%를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로 충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CNBC 방송부대에 따르면 트위터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내 기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리콘밸리 리더십 그룹의 25-25 약속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고요. 휴렛 패커드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패커드가 설립한 SBLG는 혁신 경제를 이끄는 350여 기업 연합체로 혁신과 경쟁력 증진을 위한 핵심 의제로 25-가 아니죠. 25 곱하기니까 25x25 25x25 서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서약은 기업이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경영진의 25%를 소수자 공동체 출신으로 채운다는 목표를 세우거나 소수자를 최소한 25% 증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자는 캠페인이고요. 트위터는 해외 경영진 중 여성 비율을 적어도 41%까지 끌어올리고 미국 내 경영진의 최소 25%를 소수자 공동체 출신으로 채울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트위터의 최신 다양성 보고서에 따르면 현 트위터 경영진 내 흑인과 라틴 아메리카 출신 원주민 또는 다민족 출신 비율은 13% 수준이며 해외 경영진 중 여성 비율은 38.2%입니다. 능력 위주로 뽑아야죠. 그렇죠? 성별이든 나이든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후진국이죠. 이런 모습 적극 지지합니다. 얼마 전에 팔란티어와의 그 파트너십을 체결한 IBM이 클라우드 사업의 강화를 추진 중인 이 IBM이 왓슨 헬스 사업의 매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 이 소식통은 IBM이 왓슨 헬스 사업의 사모펀드 매각이나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라 그러죠. 합병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익은 내지 못하는 사업으로 한동안 IBM은 대량의 환자 데이터 축적을 통해 의료 부문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여 종양학이나 유전학 등에서는 일부 성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AI 활용을 주저하는 의료 협업의 분위기 등 여러 문제로 애초 기대만큼 사업이 확장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널은 전했고요. IBM 왓슨의 AI는 가천 대길 병원 등 일부 국내 병원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대화방을 중심으로 뭉치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을 지핀 게임스탑 등에 대한 주식 투자 광풍은 투자가 아니라 카지노 도박을 연상시킨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게이츠는 개미들의 반란으로도 한동안 평가된 게임스탑 투자 열기에 대한 미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방송된 CNBC 인터뷰에서 불행히도 사람들은 도박을 즐기며 이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초기 투자자는 뜻밖의 횡재를 했겠지만 나중에 투자한 사람은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며
게임스타 강풍은 도박과 같은 것이며 이런 투기에 사회적 목적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게임스탑의 그 사태,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얼만큼 많은 이들이 진정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과연 임했을까에 대해서는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용 새 반도체 칩을 개발 오는 3월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 가격도 급등하고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자, 이더리움 채굴은 컴퓨터에서 복잡한 수학 연산의 해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그래픽카드 등이 이용이 됩니다. 자, CNBC는 엔비디아가 2017년에도 가상화폐 채굴자들에게 칩을 판매해 분기당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다고 전했고요. 당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서 꽤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개당 1950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더리움은 올해 들어서만 160% 넘게 올랐습니다. 이 시각 엔비디아는 현재 604불 8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가상화폐가 참 놀랍긴 하네요. 그렇죠? 엔비디아에 개발하는 것까지도 바꾸어 놓았으니까 말입니다. 캐나다에서 북미 첫 비트코인 투자용 ETF가 등장한 18일, 어저께죠. 이 ETF의 하루 거래 규모가 약 1억 6,5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의 종목 코드명이 BTCC입니다. BTCC, 정식 명칭은 펄포스 비트코인 ETF인데요. 이로 상장된 이 ETF의 첫날 거래액은 캐나다 증시의 다른 일반적인 ETF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네요. 예. ETF. 비트코인 ETF.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전기차 생산 업체로의 전환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 AG의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보통 돈이 필요하면 상장을 하지요. 자, 로이터 통신은 독일 경제 잡지인 마나거 매거진을 인용해 폴스바겐이 포르쉐 주식의 최대 25%를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200억에서 250억 유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로 상장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라고 덧붙였고요. 폭스바겐은 2020년 3분기까지 약 630만 대를 팔아 1,550억 유로의 매출에 17억 유로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포르쉐는 같은 기간 18만 1000대를 판매해 170억 유로의 매출에 19억 유로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앞서 다임러 에이지도 지난 3일 트럭, 버스 사업의 스핀오프를 평가하고 다임러 트럭의 분리 상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뉴스 계속 좀 알려드릴까요? 미국 소비자 연맹이 발간하는 월간 컨슈머 리포트의 브랜드 평가에서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의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순위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2021년 브랜드 성적표를 보면은요, 현대차는 71점을 얻어 브랜드 순위가 지난 7위에서 11로 3단계 하락했고요. 기아도 작년보다 10단계 아래인 19위에 내렸습니다. 특별히 제네시스는 지난해 2위에서 1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웬일입니까? 전체 조사 대상 32개 브랜드 가운데 1위가 좀 의외네요. 일본의 마즈다. BMW와 수바르가 그 뒤를 이었고요. 작년 1위였던 포르쉐는 4위로 하락했고 혼다, 렉서스, 도요타, 크라이슬러, 뷰익 등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해보다 5단계 떨어진 16위에 그쳤습니다. 이탈리아 미국 합작 자동차 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피아트 아시죠? 조그만 차. 프랑스 PSA 그룹 간 합병으로 탄생한 스텔란티스의 브랜드인 알파 로메오는 44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네요. 웬 수모입니까?
컨슈머 리포트는 브랜드별 주행 평가와 신뢰성, 고객 만족도, 안정성 등의 점수를 합해서 순위를 매기는데요. 컨슈머 리포트가 가격대별로 선정한 2021년 최고의 차 10개 모델에는 기아의 SUV인 텔로라이드가 35,000원에서 45,000달러대 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즈다가 1위? 별로 신뢰감이 안 가는 리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한파로 미국 내에서 대규모 정전 세태가 벌어진 가운데 지난해 텍사스로 주소를 옮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주 전력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쯤 괜히 캘리포니아를 떠나 저기 갔다라고 좀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ERCOT 즉 텍사스주 전기신뢰성위원회인데요. R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텍사스주의 전력망을 운영하는 기구인 ERCOT에 포함된 R은 뭐냐면 신뢰를 뜻하는 reliability를 빗대 이 기구가 이번 정전 사태 속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고 저격한 셈인데요. 머스크의 이런 비판 트윗은 텍사스에 사는 다수의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한파 속 정전으로 보온을 위해 충전된 차량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나왔다고 미 경제 매체인 팍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토론방에는 부인과 새로 태어난 아기, 강아지 등과 함께 집 차고지에 주차한 테슬라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다면서 이 차량이 없었으면 매우 힘든 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글도 올라왔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한파 속에 테슬라가 또 한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쵸? 미국의 초음속 항공기 제조업체인 아에리온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합병으로 상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에 따르면 이 아에리온은 여행 관련 기업 인수 전문 스펙인 알티튜드 어퀴지션과 협의 중에서 양상을 합병 후 회사 가치는 30억 달러로 평가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합병 계약은 이달 중 발표될 수 있지만 무산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앞서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2019년 아에리온과 협력 관계를 맺고 이 회사에 상당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에리온은 지난해 첫 초음속 비즈니스 제트기 모델인 AS2의 설계를 끝마칠 예정이었고요. AS2 모델은 2023년에 제조되기 시작해 2027년부터 운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혼다 자동차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보도를 밝혔는데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안 줄 수가 없죠. 차를 만들지 못하는데.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18일 어저께 개당 5만 달러를 넘어 최고가는 52,600달러대. 이틀 전인 16일 밤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7일 5만 1,000달러대를 거쳐 다시 고점을 높였습니다. 자, 지속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2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전쟁을 두고 만약에 이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항공기와 반도체 등 자국의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전면전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미국도 타격이지만 중국도 타격인데 서로 타격인 일을 하겠습니까?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부채가 금융 위기 때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참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10%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티그룹이 평가를 했는데요. 10%? 한 30%는 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게임스탑 사태를 계기로 미국 증권 당국이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드론 업체 이항 폭락했다, 폭등했다, 지금은 오늘은 좀 얌전하네요. 3.38에 63불 26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런 종목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최고 좋습니다.
원유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사우디 정부 자문관이 밝혔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사우디가 다음 달 열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주요 산유국들이 협력체인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유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지 로컬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최악의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항공기 결항으로 코로나 백신 배송도 지연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물류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대형 접종 장소들이 오늘 일시 폐쇄가 되고요. 초등학교에 조속한 리오프닝을 원하고 있는 게빈 뉴섬 주지사와 교직원의 백신 접종이 우선이라는 주 상하원 의원들과 의견 조율이 백신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죠. 전국적으로 코로나 관련 수치가 감소하면서 일부 주들이 위생 방역 수치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방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추가적인 경제 재개방 이후 이달 들어 LA 카운티에서 위생 지침 준수 위반 업체가 100곳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예방 효과가 8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3주 후에 두 번째 접종을 할 경우는 효과가 95%지만 너무 간격을 늦추지 말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국 소식, 아니죠. 2차 현금 지원 600달러가 지급된 지난달 상점과 식당, 온라인 등의 소매 매출이 7개월 만에 최고치인 5.3%나 급등했습니다. 역시 구호 패키지가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입증됐는데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 1,400불 체크가 3월에 나오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떤 주식이 오를까요? 러셀 2000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뭐 타겟이라든지 월맛 종목 주식 흐름들 참 좋습니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대적인 예산 삭감으로 LAPD의 공공안전 순위가 바뀌는 등 법 집행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LAPD는 앞으로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8년에 걸쳐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까지 허용하고 취업 이민 연간 쿼터를 3만 명 늘리는 등 합법 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바이든 이민개혁 법안이 공식 상정됐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한파 대란으로 사망자가 40명 선에 육박하고 수백만 가구가 정전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직행하게 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정전이 왜 대통령의 리더십인지 좀 봐야겠습니다. 주정부가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어제 낮 예정대로 화성 적도 인근에 안착한 미국의 5번째 탐사선 나사가 쏘아 올린 겁니다. 피서비어런스가 과연 화성의 생명체 존재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외교 라인이 한자리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고요. 미국은 연일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3자 간 조율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가 최악의 한파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 캔쿤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실수를 하면서 급거 귀국했습니다. 참 잘하는 짓이다. 응? 참 미국의 이 정치인들 가운데 참 정신줄 놓은 인간들 많죠. 뽑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부과한 대중국 고율 관세를 그대로 둔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 중국은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그쵸? 연방노동부와 FDA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이라면서 음식이나 식품 포장지를 통해 퍼진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미주노 가족 가운데 이번에 3종 세트를 받으셨는데 일주일가량 밖에 두고 있다가 열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건 너무 오버 아닙니까? 얘기를 했는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 네피도에서 구테타 규탄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졌던 20대 시위 참가자가 열흘 만에 결국 숨지게 되었고요. 첫 민간인 사망자 발생으로 사태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미얀마. 참 미얀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군부 구테타인지
조속히 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버마라 그랬죠? 그냥 버마 사태. 3월에 백신 대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지금 기사가 나오네요. 예약도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주 정부가 팬데믹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600씩 골든스테이트 경기 부양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빠르면 4월부터 수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1년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평균 기대 수명 77.8세로 후퇴했습니다.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핀란드 남부의 연구자들이 핀란드에서 또한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참 웬일입니까? 아직 그 전염력과 백신에 대한 저항력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변종의 변종을 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저 정신 나간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램지드 교수.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매춘이었다.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알고 봤더니 미쯔비시 전범기업이죠. 미쯔비시의 후원을 받아서 저 짓을 하고 있다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정신 나간 한국의 그 일배충들이 또 정신 나가게 또 이 미국의 이 살아있는 이 역사학자들에게 또 막 이메일 보내가지고 했다는 거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저 램시드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양심 있는 수많은 미국의 교수들의 이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더구나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 LA 후손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필립 그렇죠? 지금 하버드 대학이 기증하기로 했던 역사 사료를 기증하지 않기로 철회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제 아들도 이번에 하버드를 넣었는데 합격하면은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신줄을 놨죠. 그렇죠? 그럼 홀로코스트도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학문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 팩트에 근거해야 되지. 저는 정말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저 램지도 저 정신 나간 저 노인네한테 당신의 자손에게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똑같은 논문을 발표하겠습니까? 당신의 그 집안의 선조 가운데서도 이런 아픔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발표하겠습니까? 어디서 썩어 빠진 참 같은 미국에 사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하버드 대학 교수라면 뭐합니까? 정말 저렇게 정신이 확 갔는데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가라앉히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건강에 대한 팁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명 겨울철 건강관리 10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적당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족에게 맞는 그 다음에 습도 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너무 건조한 곳 같은 경우는 뭐 가습기가 꼭 없다 할지라도 주무실 때에 수건을 걸어 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겨울철은 창문을 꽁꽁 닫고 살게 되잖아요. 근데 겨울철에 외부 공기가 좀 순환하는 것, 여러분 공기청정기보다 환기시키는 게 참 중요한데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켜 주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손을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몇 가지 좀 독특한 저만의 취미가 있는데 일단 연필을 많이 저는 사 모으는 취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손비누 있잖아요. 특히 손 물비누를 저는 틈나는 대로 좀 사서 모읍니다.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손비누를 그 손 씻는 데다 쫙 놓고 그때 맞춰서 그 손을 씻다 보면 손 씻는 데 더 재미있더라고요. 한때는 치약을 좀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70%가 물이거든요. 현대인들은 물 부족.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화장실 많이 가는 거 싫어가지고 물 안 먹는다. 화장실을 못 가는 병에 걸려보시면 정신을 차리시려나?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을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건조한 피부 때문에 되게 가렵고 하시는 분들, 저도 얼마 전까지 되게 간지러워서 정말 힘들었는데 일단 연수기를 좀 사용하면서 지금 완전히 다 극복을 했고요. 보습제 등을 통한 피부 관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근데 정말 숙면 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잠자는 게 정말 힘드시면 뭐 수면제까지는 좀 덜해도 수면 보조제인 뭐 라니맘닷컴에서 판매하는 슬리벨 정도 이용하셔서 잠 꼭 주무셔야 되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편중된 식사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한평생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양을 줄이시면서 골고루 영양 섭취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반신욕. 반신욕이 어렵다고 한다면 조욕이라도 꼭 하셔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놓으시면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이마에 땀방울 송골송골 맺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건강관리법.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키 뉴스와 히사모 뉴스는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키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